증권입니다. 여기 설명드릴 게 좀 많아요. 자, 보시죠. 매도 가능 증권. 보시죠. 자, 우리 여러분들 복습 좀 해보면 이거 기억나시죠? 뭐냐? 자, 들어보세요. 우리가 세무 2급까지는 매도 가능 증권의 평가나 처분을 결합해서 내진 않아요. 물론 결합해서 내긴 하지만 시험에서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있죠? 자, 들어보세요. 우리 매도 가능 증권 평가 같은 경우에는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게 요 문장이죠, 요 문장. 요 문장이라는 건 이 3번이 우리 이거잖아요. 매도라고 좀 할게요. 매도 평가이익과 매도 평가 손실 있죠? 이거 어떻게 해요? 상계? 표정이 처음 보시는 표정인데? 아니죠? 저는 여러분 믿어요. 평가 손실을 서로 상계하죠. 네, 다시 할게요. 네, 제가 여러분들 괜찮아요. 표정을 봐야 제가 딱 보이거든요. 자, 보세요. 네, 보시면 여러분들 아마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이나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은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이잖아요. 그죠? 근데 엄밀히 얘기하면 우리가 매도 가능 증권은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이 플러스예요. 자본의 플러스니까. 맞죠? 그래서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은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이 플러스고, 그 다음에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 있죠? 요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은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의 마이너스예요. 정확하게 뜻은. 즉 자본의 마이너스. 뭐냐? 그럼 우리가 회계 같은 경우에는 자본의 플러스하고 자본의 마이너스는 일반적으로 상계예요. 왜? 자본의 마이너스는요, 여러분들 회사가 재무 구조가 안 좋다라는 걸 자행하는 거거든요. 자본이 음수다라는 건 자산 빼기 부채가 자본인데, 자본이 음수다라는 건 자산보다 부채가 많은 거예요. 많으니까 어떻게든 자본이 음수인 걸 좀 회사가 보여주기 싫은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렇게 대응되는 매도 가능 증권 평가액과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을 서로 간에 상계하면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은 안 나타나거나 일부만 보여지겠죠. 이해되세요? 요거. 그래서 요거 꼭 외워주시고, 분계는 생략할게요. 자, 매도 가능 증권 평가이익과 평가 손실 상계하는데, 좀 이따가 문제를 풀어보면 세무 1급은 요딴 식으로네. 어떻게 하냐면 전년도 말에 매도 가능 증권을 평가합니다. 알죠? 평가를 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다시 매도 가능 증권을 단기 중에 처분합니다. 일부. 팔아요. 지금 이거 따라오셔야 돼요. 팔아요. 그리고 또 평가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전년도에 100주를 샀어요. 100주에 대해서 평가를 했어요. 근데 올해 40%를 팔았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올해 평가는 몇 프로만 해야 되는 거예요? 남은 60%, 40%, 60%만 남아있는 것만 평가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거지같이 내요. 알죠? 막 이런만 들어도 소름 돋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까 했던 유가증권의 기말평가 적어드린 거 저거 다 풀어보셔야 돼. 여기는. 알죠? 아무튼, 뭐야? 자, 넘어갈게요, 여러분들. 그리고 요것 좀 여러분들이 좀 외워주셔야 돼요. 뭐냐, 우리 매도 가능 증권이 원칙적으로 투자 자산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매도 가능 증권은 178번을 써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매도 가능 증권을 검색하시면 123번 매도 가능 증권도 뜨거든요. 그건 우리가 유동자산 쪽의 매도 가능 증권이에요. 아셨죠? 표정도 안 좋으신데 그냥 단순 암기. 알죠? 아마 제가 재무회계 올린 영상이 있을 거예요. 세무 2급에 거기에서 뭐 매도 가능 증권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뭐 단기 매매 증권으로 분류할 수 없고 재분류할 수 없고 그런 것들 다 영상이 있으니까 혹시라도 잊어버리셨으면 또 보세요. 꼭. 아셨죠? 이거는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한테 중요한 건 요 매도 가능 증권 처분 잘 보셔야 됩니다. 처분. 알죠? 처분할 때 여러분이 느낌을 가지셔야 돼. 자, 보세요. 뭐냐면 이거부터 먼저 해볼게요. 이걸로 이해 도와볼게요. 자, 자, 첫 번째 사례. 자, 취득원가가 80원이래요. 취득원가가 80원인데
매도 가능 증권의 기말의 공정 가치가 50원으로 평가가 됐답니다. 그럼 우리 이거 분계 어떻게 했냐면 차변으로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 30원 적죠. 그죠? 그리고 대변에 매도 가능 증권을 30원 없애잖아요. 그죠? 이렇게 분계 끄는 건 알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들. 그죠? 자, 근데 우리한테 중요한 건 요 사례 2예요, 사례 2. 요거 중요합니다. 사례 2번. 자, 연결입니다. 자, 사례 1의 매도 가능 증권 있잖아요. 얘를요, 120원에 처분했대요. 120원에 처분. 그럼 질문입니다. 분명히 처분 이익은 맞거든요? 맞죠? 그럼 처분 이익은 맞는데, 처분 이익이 얼마일까요? 응? 얼마? 70원? 응? 처분 이익 얼마? 여기가 핵심이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물론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처분이익은 40원이에요. 40원이에요. 그래서 결론부터 할게요. 뭐냐면 결론은 매도 가능 증권 있잖아요. 매도 가능 증권은 처분 이익하고 손실을 여러분들이 구하시는 문제가 나오면 처분 이익하고 손실 구하는 게 핵심이거든요. 여기는. 그럼 핵심이 뭐냐면 얼마에 사서 얼마에 팔았냐만 보시면 돼. 매도 가능 증권은요. 왜 그런지 설명하기 일상생활로 설명드려볼게요. 매도 가능 증권은 단기 투자예요. 그러니까 속된 말로 우리 주식으로 하자면 단타죠. 그죠? 단타고 매도 가능 증권은 장기 투자예요. 맞죠?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만약에 집을 한 채 샀어요. 집을 한 채 샀는데 나는 집을 1년 내에 팔 게 아니라 좀 오래 기다렸다가 시가가 뛰면 팔 거예요. 그럼 이게 매도 가능 집이잖아요. 보죠. 표현하자면. 그러면 이 80원을 억으로 바꿔볼게요. 억으로. 맞죠? 생각만 해도 행복하죠? 자, 들어보시면. 뭐냐. 내가 처음에 집을 80억 주고 샀어요. 저기 강남. 맞죠? 거기 80억 주고 샀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제 갑자기 금리가 올라가지고 자꾸 시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시가가 얼마가 됐냐면 50억이 된 거예요. 맞죠? 그럼 기분 나쁜 거 30억? 하지만 이건 실현된 거 아니죠, 여러분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금리가 내리고 이제 시가가 뛸 날을 기다리며 참고 견뎠어요. 견뎠는데 이제 한 3년 정도, 이게 3년이라고 좀 해볼게요. 3년 정도 지나고 나서 이제 금리도 낮아졌고 막 거기에 막 엄청나게 막 모든 게 막 거기에 다 들러붙어 있는 거예요. 편의시설이라든지. 그래서 집이 120억으로 뛰었어요. 최종적으로 3년 뒤에. 그래서 나는 120억에 팔았어. 혹시 또 떨어질 수 있을까봐. 여기까지 되셨어요? 그럼 난 얼마 이득 본 거예요? 이 집 120억에 팔면서. 70억이요? 마탱이 간 거예요, 그거? 맞죠? 40억 이득 본 거예요. 맞죠? 왜냐면 나는 뭐냐. 내가 장기로 투자하면 어떻게 평가가 됐는지는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고, 얼마 주고 샀는데 최종적으로 얼마에 팔았냐가 핵심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도 가능 증권 처분 문제가 나오면 처분 이익이나 손실 구할 때 있잖아요. 이게 계산 문제로도 은근 나오거든요. 그럼 다른 건 다 보실 필요 없어요. 즉 평가는 보실 필요도 없어. 그냥 얼마 주고 사서 얼마에 팔았냐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실제 여러분들이 매도 가능 증권 처분 문제 있잖아요. 그건 해답도 실제로 그냥 취득 원가하고 처분가에만 딸랑 줘요. 그게 진짜라서 그래요. 아셨죠? 일단 요게 핵심이에요. 요게 핵심. 자, 그러면 이제 분계를 끊어볼게요. 분계 끊어보겠습니다. 자, 해보면. 자, 근데 분명히 여러분들이 70원이라고 답하신 이유는 원래는 80원 주고 샀는데 대변으로 매도 가능 증권 30원 깠잖아요. 분명히. 깠으니까 이 평가의 분계만 놓고 보면 매도라고 할게요. 매도 가능 증권은 50원 됐거든, 분명히? 맞죠? 50원이니까 120억 원에 팔았으면 70원 이득 본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맞죠? 아니다라는 거 해보시면. 일단, 매도 가능 증권 50원으로 기록되어 있으니까 50원 깠죠? 여기까지 되셨어요, 여러분들? 요건 잘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게 요겁니다. 여기. 자, 매도 가능 증권을 매각했어요. 이게 요 중요해, 매도 가능 증권에서. 매도 가능 증권을 매각하면 여러분들이 배우셨지만 여기 있는
매도 가는 증권 평가 이익이나 매도 가는 증권 평가 손실은 리얼 미실현이에요? 실현이에요? 장기 투자니까 미실현이에요, 미실현. 맞죠? 그래서 매도 가는 증권 평가 이익이나 평가 손실은 리얼 미실현 손익이에요. 맞죠? 근데 미실현 손익인데 얘가 이제 어떻게 돼서 처분했잖아요. 맞죠? 그럼 처분했으면 미실현 손익이에요? 아니에요? 실현됐어요. 맞죠? 실현됐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까야 되는 거예요. 더 이상 미실현된 게 아니죠. 이제 처분했기 때문에. 아셨죠? 그래서 여기 매도 가는 증권 평가 이익이나 손실도 잔액을 없애야 된다라는 거예요. 알죠? 이게 핵심이에요. 이제 실현됐으니까 너 미실현 손익 아니잖아. 까라라는 거예요. 그 분계. 이게 중요합니다. 예. 그럼 지금 매도 가는 증권 평가 손실이 30원 있잖아요. 맞죠? 있으니까 얘 어디로 까요? 까는 거. 대변. 그렇죠? 그래서 죄송해요. 여기부터 나오냐? 여기. 그죠? 그럼 제가 여기 빨간색 얘를 통해 빨간색 이거 아닌데? 여기 빨간색 네모 박스를 통해서 여기 대변으로 깐 게 결론적으로 합치면 80원이잖아요. 이 80원이 뭐예요? 취득원까지. 맞죠? 결론적으로 이 두 개를 합치면 취득원가를 깐 거예요, 그냥. 알죠? 여기 중요합니다요. 여기. 그리고 매도 가는 증권 처분익 40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잘 하시는 분께 여러분 이건 잘 하시거든? 뭘 잘 하시냐면 요 두 개는 잘 하세요. 왜냐 현금 120원 받았다 나올 거고 문제에서. 그다음에 매도 가는 증권 50원이고 나올 거예요. 맞죠? 이 두 개는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잘. 근데 아래에 있는 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강조. 처분하면 장기 투자인 애들은 이제 미실현된 손익이 실현된 거니까 매도 가는 증권 평가 손익을 먼저 없애는 거예요. 이거 첫 번째 꼭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처분 이익하고 손실을 여러분들이 구하실 때는 꼭 그냥 얼마 주고 사서 얼마에 팔았냐 요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이따가 이제 실제 제가 만든 유인물 있잖아요. 그걸로 여러분들이 푸신 다음에 제가 해설 다시 할 거예요. 아셨죠? 많이 중요. 알죠? 요거. 그래서 결론은 여기다 적어놨을걸.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매도 가능 증권 처분 손익은 매도 가능 증권 처분가액에서 매도 가능 증권의 취득 원가를 빼면 된다도 중요하지만 이제 들어보세요. 자, 들어봐야 돼요, 여러분들. 아까 제가 뭐라고 했냐면 올해 매도 가능 증권은 평가 문제를 어떻게 주냐면 올해 처분하고 남아있는 걸 평가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 생각을 하셔야 돼. 뭐냐? 그러면 내가 매도 가능 증권을 40% 팔았어요? 요때 전부 판 게 아니라 알죠? 전부 판지 40%만 팔아. 왜 이러지? 자, 전부 판 게 아니라 40%만 판 거예요? 그럼 이 생각도 같이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이나 손실도 40%만 날라갔을 거예요. 맞죠? 그럼 나중에 평가할 때는 남아있는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익 60% 남아있는 것하고 여러분들 비교하셔야 된다라는 것도 중요해요. 알죠? 나중에 한 문제 풀어볼 시간 드릴 테니까 알죠? 중요하다라는 다시 한번 강조. 됐어요. 자, 이제 유형자산 쪽 가겠습니다.